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매 순간을 컴퓨터와 함께하는 우리가 한 번은 가질 법한 의문이지만 잠시 고민해본다면 큰 의미가 없는 의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그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오늘날 컴퓨터는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야가 컴퓨터를 통해 자동화되고 노트북 한 대가 어느새 사람들의 일상 속 풍경으로 녹아든 시대, PC 시장의 성장과 레드오션화는 예정된 미래였던 셈입니다. 그렇기에 과연 그 PC 시장의 주류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주목한 저희의 시선은 이 기업을 향했습니다. 2021년 세계 PC 출하량 3위, 그러나 매출액에서는 1위와 2위를 오히려 압도하는 성과를 기록한 이 기업, 델 테크놀로지스의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발표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재무 확인과 SWOT 분석을 통해 델의 현황을, 본론에서는 델이 기업으로서 무엇을 목표로 정하고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분석을 거쳐 저희가 제시하는 델의 전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재무 확인에 앞서 화면을 보시면 어떤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1012억, 2021년의 델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델의 2021년 총 매출액 1012억 달러, 한화로 약 131조 6,90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델의 매출액은 PC 출하량에서 앞서는 두 기업 레노버와 HP의 매출을 오히려 뛰어넘었습니다. 레노버의 716억 달러, HP의 635억 달러라는 매출액과 비교하면 델의 성과가 더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델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20%가량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률은 1.7%포인트 증가한 5.49%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매출의 적자도 내지 않은 델의 재무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델의 자산은 약 927억 달러, 부채는 942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도 처음 보고 눈을 의심했었는데요. 매출액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이 기업의 자본, 놀랍게도 수치가 음수입니다.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이 모조리 부채로 채워진 불안정한 상태죠. 따라서 델은 부채 상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SWOT 분석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어질 내용과 연결하면서 왜 각각이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위협인지 상기하신다면 연구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점으로는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화, 그리고 다각화된 사업 분야를, 약점으로는 자기 자본이 없어 매우 불안정한 재무 현황, 그리고 소극적인 마케팅을, 기회 요소로는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해 근무 환경이 변화하는 추세를, 위험 요소로는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의 수요 증가로 인한 PC 시장의 위축 가능성, 그리고 경쟁자들로 인한 시장의 레드오션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을 통해 델의 현황을 가볍게 짚어봤으니 이제 본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The power to do more,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힘을 고객의 손에. 이 슬로건이 보여주듯이 델은 그들의 기술이 미래를 개척하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철저한 고객화, 다양한 사업 부문을 비롯한 델의 모든 특성의 배경에는 바로 이 슬로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치를 실현할 기업의 활동을 분석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제품에 대한 STP 분석입니다. PC 제품군의 STP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구 통계적 기준, 구매 행동적 기준, 심리적 기준을 통해 소비자를 세분화했습니다. 단, 현대에는 아예 운용조차 못할 정도로 가난한 국가가 아니라면 세계 어디에서나 PC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4개 PC 제품군의 목표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제품군은 각각 특수한 기능 없이 소위 말하는 가성비에 집중한 일반 제품군 인스피론, 프리미엄을 지향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목적을 타지 않는 범용성을 무기로 삼는 자사의 대표 라인업 플래그십 제품군 XPS, 게이밍이라는 단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한 게이밍 제품군 에일리언웨어, 그리고 다른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신뢰성과 내구성, 업무 기능을 확보한 비즈니스 제품군 레티튜드입니다. 이 중 일반 제품군은 제조사에 따른 브랜드나 약간의 가격 차이를 제외하면 제품군 자체에 두드러진 특성이 없어 포지셔닝 맵을 사용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플래그십 제품군, 크리에이터를 위한 프리미엄 PC XPS의 주무기는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그래픽 성능입니다. 게이밍 PC가 아니라면 흔치 않은 고성능의 외장 그래픽 카드, 그리고 고전력 CPU를 탑재 가능한 XPS는 그래픽 성능이 중요한 게이밍 등의 용도에서도 경쟁 제품보다 더 강점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게이밍 제품군입니다. 평균적인 가격대가 높은 게이밍 PC 중에서도 휴대성이나 소위 말하는 가성비에 초점을 둔 제품군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에일리언웨어는 퍼포먼스가 아닌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성적인 디자인, 그리고 최강의 성능을 추구하는 이 제품군은 가격이나 휴대성에선 경쟁 제품보다 열의에 있지만 퍼포먼스 하나로 오직 에일리언웨어만을 고집하는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제품군입니다.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레티튜드는 기본적인 내구성과 보안성은 물론 비즈니스 노트북으로서 최고의 완성도를 보장합니다. 휴대성이나 기본 저장 장치 용량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업무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과 신뢰성으로 무장한 레티튜드는 델을 대표하는 제품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품군 자체에 대한 분석을 마쳤으니 이제 가치사슬 분석으로 기업을 자세히 파고들 차례입니다. 그 시작은 본원활동 분석입니다. 본원활동 분석 역시 PC 제품군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델의 물류활동 전반은 다음과 같이 아웃소싱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 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업무는 외부에 맡겨 처리하는 방식으로 델은 철저하게 연구개발과 중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고객화를 위해 델은 유연성이 부족한 컨베이어 생산 방식 대신 전 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소수의 작업자로 구성된 셀을 통한 셀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쓸 노트북을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 이들을 위한 제품에는 아무래도 더 철저한 고객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델에는 실제로 이런 목적을 위한 제품인 레티튜드 러기드가 있는데요. 이런 특수한 제품에는 필요에 맞게 주문 생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악성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던 델은 새로운 마케팅으로 활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 재고 제품의 정보를 알리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그 결과 악성 재고 처분으로 약 650만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델은 온라인 판매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해 오프라인 시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인지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용산 델 오프라인 매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델의 PC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기본적으로 출장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프리미엄 서포트 플러스라는 별도의 서비스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뿐 아니라 서버나 스토리지 역시 판매하는 델은 IT 부분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백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에이펙스가 대표적입니다. 델이 이익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한 본원활동 분석, 그 다음 차례는 지원활동 분석입니다. 델은 2010년 IT 업체 EMC와의 인수합병 이후 기업 구조를 크게 두 조직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그룹, 약칭 ISG는 클라우드, 서버 등의 IT 서비스 사업을,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 CSG는 기존의 주력 사업 부문인 PC와 모니터 등 하드웨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둘, ISG와 CSG의 구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간단하게 인프라에서 ISG, 컴퓨터의 CSG 정도로라도 기억해 주시면 내용 이해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상호의 테크놀로지스를 박아놓은 기업, 기술 개발의 진심이 아닐 리가 없죠. 델은 연구를 통한 신제품 출시와 친환경 기술 활용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최근에는 특히 ISG 부문의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클라우드 IQ가 이런 최근 경향의 좋은 예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셀 생산 방식은 작업자 간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특성상 리더십을 갖춘 인적 자원이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델은 리더십 교육 과정은 물론 관리자의 수준 유지를 위한 텔 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요. 임직원에게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관리자를 평가하고 만약 점수가 수준에 못 미치면 그 자격을 박탈해버려서 해결합니다. 또한 창립자 마이클 델의 "저는 늘 다양성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라는 말이 대변하듯 델에게 다양성이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델의 유색인종 임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직원 역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의 이 표현으로 개인의 성 정체성도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델의 조달 활동에서 눈에 띄는 점은 회수 물류를 통한 재활용 부품 조달입니다. 상업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꽤나 익숙할 회수 물류의 아주 좋은 예시죠. 제품 상당수의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는 델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11억 kg 이상의 전자제품을 회수해서 재활용했습니다. 이런 특색 있는 조달 방식은 델의 가치 전달 방식 중 하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바로 환경 보호를 통한 가치 전달입니다. 우리는 생산, 유통, 회수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델의 노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티튜드를 포함한 델의 수많은 제품이 재활용 혹은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조되며 유통을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과 대나무로 만든 상자로 포장됩니다. 이러한 공정을 거쳐 델의 제품은 다양한 친환경 인증과 함께 출하되고 수명이 닿으면 회수 후 재활용됩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시스템으로 델은 환경 보호에 대한 열망을 전달합니다. 한편 광고를 통한 가치 전달 역시 빼놓을 수 없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델의 XPS 제품군의 광고 Get into your universe입니다. 너를 뜻하는 you 그리고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를 결합한 제목은 델의 제품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앞서 보여드렸듯 자산보단 부채가 그리고 부채보단 매출액이 더 많은 이 기업, 과연 어떻게 얼마나 벌었고 그 돈 어디에 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델의 수익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업 구조가 또 보이네요. 하드웨어 중심의 CSG 그리고 IT 제품 및 서비스 중심의 ISG로 구분하여 수익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기타 수입 53억 달러가량을 제외하고 21년 CSG는 총 615억 달러, ISG가 34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델의 ISG는 2021년에 서버 및 네트워크 부문에서 179억 달러, 스토리지 부문에서는 12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를 비롯한 해당 부문의 서비스를 통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죠. 델의 주력 사업을 담당하는 CSG는 기업용 제품 부문에서는 456억 달러, 개인용 제품에서는 15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용 제품 부문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변화하는 근무 환경에 맞춰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개인용 제품 부문에서는 온택트 환경의 보편화로 PC 수입이 증가하는 등 2021년 한 해 델의 CSG에 있어서 코로나19 그 자체가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수입의 지출처는 다양하며 주요 지출처로는 단연 연구개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델은 ISG의 경쟁력 확보에 특히 크게 투자해왔습니다. 지난 3년간 델은 스토리지 부문 연구개발에 약 76억 달러를 투자했고 관련 특허를 2만 6천 건 이상 확보 및 출원했습니다. 한편 인수합병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0년 전후로 델은 이퀄로직 등의 IT 기업 인수에 도합 43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재 델의 재무 상태와 기업 구조 모두를 뒤바꾼 최대 지출 역시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은 델에게 있어 하나의 경쟁 전략으로 볼 수 있을 정도죠. 필요하다면 언제나 이렇게 과감하게 다른 회사들을 먹어치운 델은 오늘날의 델 테크놀로지스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PC를 비롯한 소수 제품군에 그쳤던 델의 PC 사업에는 2006년 에일리언웨어 인수로 강력한 게이밍 브랜드가 더해졌으며 이외에도 인수합병을 통한 델의 사업 확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2016년에는 무려 670억 달러가 투자된 EMC와의 인수합병으로 지금의 상호 그리고 ISG라는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인수합병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은 불안정한 재무구조란 약점을 낳았으나 한편으론 다각화된 사업이란 델의 강점을 형성하며 경쟁 전략의 기능은 확실하게 한 셈입니다. 화면의 자료는 델 온라인 스토어에서 XPS 15 모델의 구매 옵션을 선택하는 영상입니다. 기본 사양에서부터 CPU, 램, 그래픽카드 등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원하는 대로 바꾼다면 가격 차이가 그 전과 약 2배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모델을 샀다고 해도 이 정도면 같은 제품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수준이네요. 게다가 제품에 따라 AS 수준, 디자인, 운영체제의 보안 기능까지 온갖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철저한 고객화, 단연 경쟁 전략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델의 현황을 조명하고 미래를 평가하는 걸로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오늘날까지 PC 시장의 강자로 남을 수 있었으나 그 현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PC 출하량에서 델보다 앞서는 레노버와 HP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에 아직 델의 입지를 최고라고 단언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를 찾으려면 무려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소극적인 마케팅이 타사 대비 델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이란 족쇄가 아직 풀리지 않았죠. 자진 상장 철회와 EMC 인수에만 도합 한화로 120조가량을 투입한 델은 계속 재정 압박에 시달렸고 결국 재상장과 EMC 자회사 지분 매각 등 이전 행보와는 충돌하는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델의 재무구조는 여전히 극도로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현황만으로 델의 전망이 어둡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델의 매출액은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해왔고 2021년에는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중 ISG의 매출액이 약 340억 달러에 달한 것은 해당 부문의 강화를 위한 EMC 합병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지금의 델이 활로를 찾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연구활동으로 그 답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개인용 제품의 마케팅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델의 CSG에서 개인용 제품과 기업용 제품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약 1대3 정도로 개인용 제품의 매출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직접 광고와 PPL을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소비자가 델의 제품을 접할 기회를 늘린다면 개인용 제품의 매출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한편 기존 제품군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특히 휴대성 문제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아까 포지셔닝으로 알 수 있듯이 델의 주력 노트북 제품 대부분이 휴대성에서 큰 강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1.3kg 미만의 경량 제품의 폭을 넓힌다면 더 많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개발 경향을 유지하며 ISG 부문의 성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해진다면 그 결과는 단지 재무구조 회복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단 그 모든 것의 아래에 놓인 그들의 근간을 잊지 않는다면 말이죠. The power to do more. 고객에게 이 단 하나의 가치를 선사하고자 달려왔던 델이 그들의 염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델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발표였으며 저는 발표자 이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